지구의 70%를 이루고 있는 푸른 바다. 그 70%의 세상을 만나기 위해 기꺼이 물속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고요한 바다 속에서 만나는 경이로운 세계.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며 새로운 세상과 마주하는 스쿠버 다이빙. 스쿠버 다이빙은 안전을 위해 반드시 둘씩 버디로 짝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물속에서도 물밖에서도 늘 버디로 함께해서 좀 더 멀리 올 수 있었다는 이윤선, 이윤진 자매. 물속에 들어가면 너무 편안하고 바닷속도 아름답고 달리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재밌어요. 다이빙은 자매의 삶을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네, 전환점이 크게 됐죠. 다이빙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다이빙을 통해 자매는 더 넓은 세상을 향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휴양 도시 후르가다는 세계 다이버들의 성지라 불리는 홍해를 끼고 있습니다. 붉은 바다라는 이름과는 달리 눈이 시리도록 푸른빛의 홍해. 잔잔하고 얕은 바다인 제한수역이 곳곳에 있어 스쿠버 다이빙을 교육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지니고 있습니다. 윤선, 윤진 자매가 운영하는 다이빙 센터는 홍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다이빙 업체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아쿠아리우스라는 다이빙 센터가 이 한 군데 다이빙 센터가 있는 게 아니라 체인점이 본사가 있고 체인점 여러 군데 호텔이나 어디에 다이빙 센터가 있어요. 저희가 어떤 아쿠아리우스 다이빙 센터 이용할 수 있어요. 오늘은 남쪽에 있는 그 중에 한 군데 있는 다이빙 센터로 왔어요. 후르가다에 한인 다이빙 센터 하나밖에 없다고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그 한인 다이빙 팀을 꼭 찾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래도 영어로 해석하기 힘드니까 생명에 관련된 일이고. 다이빙 센터의 대표인 윤선 씨는 강사도 겸하고 있는데 오늘은 스쿠버 다이빙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을 위한 오픈 워터 다이버 자격증 수업을 진행합니다. 다이빙 안전점검 BWRAF 순서대로 시작하시고 입수하기에 앞서 안전을 위해 다이빙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고 점검하는 법부터 배웁니다. 예비공구번이 내가 안 쓰는 거는 항상 팔 아래로 이렇게 해서 팔 아래로. 드디어 입수. 얕고 잔잔한 제한수역에서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갑니다. 우선 물 안에서 간단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수신호를 연습합니다. 혹시 모를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죠. 설명도 되게 잘해주시고 스킬 같은 것도 잘 알려주시는데 제 몸이 잘 안 따라주는 게 그게 좀 답답하고. 저도 다이빙 처음부터 잘하고 운동신경 막 뛰어났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뭐가 무서워하는지 알고 있으니까 저 사람도 저렇게 느끼는구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필리핀 여행 도중 우연히 스쿠버 다이빙에 입문한 후 전문 강사에까지 도전하게 됐다는 윤선 씨. 제가 필리핀에서 다이빙 강사 자격증을 땄는데 그때는 너무너무 필리핀이 좋고 너무 예쁘고 너무 재밌어서 더 있고 싶었는데 아무도 어떠한 다이빙 센터에도 제가 강사됐다는 것을 알면서도는 아니고 아는데 저한테 프로포즈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나이가 23살밖에 안 됐고 어리고 여자고 영어도 못하고 사진도 못 찍고 뭐 특별한 재주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찾아간 곳은 바로 지구 반대편 이집트 다합이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계기로 놀라운 도전이 시작된 겁니다. 그때 필리핀에서 아시던 다이빙 하시던 분이 이집트 갔었는데 한국 사람 되게 많아. 근데 홍해라는 다이빙하는 데도 있다? 그랬어요. 그 한마디 듣고 왔어요. 거기서 좀 유명하다는 데 가서 나 다이빙 강사인데 손님 데리고 올게. 내가 알아서 일해볼게. 그러니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몇 살이냐고. 어린 나이에 낯선 땅에서 시작한 강사 생활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즐거운 일은 더 큰 도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냥 여행할 수 있는 돈이 있었고 다이빙이라는 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했던 거지 절대로 업으로 하려고는 절대 생각 안 했고 하다 보니까 재밌고 이게 나의 재능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지 이게 처음부터 난 처음부터 다이빙 강사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시작하진 않았어요.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찾아서 이렇게 한국 떠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한국을 떠나서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다이빙 하면서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후르가다의 아침은 전 세계에서 모여든 다이버들로 활기가 넘칩니다. 오늘은 윤선신의 다이빙 센터에서도 먼 바다로 나가는 날. 윤진 씨를 비롯한 스태프들 모두가 분주히 움직입니다. 협력 업체에 가서 장비부터 챙기는 윤선 씨.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Langsung di itu nih albain. Di albain. 아웃사이드. itu nih albain. 우리가 40사이즈를 달라고 해서 40사이즈를 주지 않아요. 확인을 해야 돼요. 항상 일을 조금 더디게 하세요. 재확인 안 하시고 주셔갖고. 한 사람이 스쿠버 다이빙 하는데 필요한 장비만 해도 10여 종. 바다에 나가서 낭패를 당하지 않으려면 가능한 꼼꼼히 챙겨야만 합니다. 오늘은 오픈워터 다이버 자격증을 따기 위한 교육생들이 처음으로 개방수역 수업을 위해 바다로 나가는 날. 역시나 다이빙에 앞서 제일 처음 하는 일은 안전을 위한 장비 점검. 다른 분들처럼 세팅할 거예요. 체크하셔야죠. 세팅 다 했으면 체크하시고 몇 반인지 직접 체크하시고. 경력 10년이 넘는 베테랑이라도 장비 점검만큼은 초심으로 돌아가 깐깐히 살피는 윤선 씨. 다이빙을 오래 하면 사람들이 물 되게 안 무서워하겠다는데 아니에요. 좀 무서워. 너무 무서워서 항상 체크 확실해요. 장비가 불안하면 다이빙하는 동안 불안을 많이 느끼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체크를 꼼꼼히 해요. 아프리카 대륙과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좁고 길게 위치한 홍해는 그 지리적 조건 때문에 강한 바람이나 파도가 없고 조수간만의 차가 적습니다. 그래서 수백여 종의 산호와 천여 종의 해양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어 다이버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수하기 전 선상에서 윤진 씨가 오늘의 다이빙 코스에 대한 설명을 시작합니다. 바닷속에서 만나게 될 다양한 어종을 다이버들에게 하나라도 더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물고기에 대한 수신호부터 알려줍니다. 사실 수신호는 첫 번째는 다이빙 사이트 흥미로운 거 많이 강조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생각한 게 안전 많이 강요하고요. 그러니까 혹시 안전하게 우리가 다칠 수 있도록 그런 것들, 위험 상황에 대처하는 것들 좀 많이 하고요. 근데 다이빙 좀 즐겁게 하는 쪽으로 저희는 많이 해요. 홍해가 너무 예쁘니까. 지방의 한 대학을 다니다 휴학 중 언니를 쫓아 시작한 스쿠버 다이빙. 스펙도 상관없고 경쟁도 하지 않아도 되는 바다가 좋았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학교 졸업하면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취직을 하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이런 생활이 이제 다가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와중에 인생의 1년 정도는 좀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또 다이버들의 로망이고 꼭 가보고 싶은 곳이고 그랬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집트 가져갔을 때 오케이 하고 1년 정도만 브레이크를 건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1년이 좀 더 길어진 거죠. 연중 수온이 늘 20도 이상을 유지해 다이빙을 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지닌 홍해.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 취득 과정은 홍해 인근 지역의 주요 관광 상품입니다. 세계 일주 배낭여행 중인 박소른 씨는 다이빙 자격증 취득을 위해 후르가다를 찾았습니다. 수심 18m까지 다이빙할 수 있는 오픈워터 다이버가 되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맨 처음에 들어갈 때는 어제처럼 숨쉬기도 힘들고 너무 무서웠는데 강사님이 이렇게 계속 릴렉스 시켜주면서 그래서 이제 결국에 들어가서 3번 다 성공적으로 다이빙 마쳤어요. 임정호 씨 역시 동생과 함께 이집트 여행 중 다이빙 자격증을 따기 위해 후르가다에 들렀습니다. 자매분들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도 동생이랑 왔는데 기회가 되면은 해보고 싶고 일단 너무 유쾌하시고 하셔서 그냥 뭘 해도 잘하실 것 같은데 딱 맞는 거 찾으셔서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자연 수족관으로 불리는 홍해에는 1250여 종의 해양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그중 20%의 어종은 오직 홍해에서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운이 좋은 날이었는지 전 세계에 100여 마리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멸종 위기종인 듀공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어요. 같이 하는 사람들도 다이빙 너무 잘하고 아주 좋았습니다. 저도 여러 나라를 많이 다녀봤지만 정말 의지의 한국인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설마 이곳에 한국인이 계시겠어라고 하는 곳에도 다 뿌리 내리고 잘 정착해서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신 것 같아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 후르가다 시내. 윤선, 윤진 자매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가 있습니다. 4시 반. 다음날 있을 다이빙 코스를 의논하던 중 자매 사이에 뭔가 의견이 맞질 않습니다. 아홉 명이라니까. 하다 보면 30분 휴식. 의미 없다. 이거 이렇게 시간 정해서 하는 의미 없다고.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다이빙 아니 그렇게 계획은 하는데 3시 딱 맞춰오려고 하는 건 아니야. 그게 목표야. 그게 목적이야. 그래서 다음 스케줄 해야지. 그거 맞춰도 끝을 내야지. 그게 없으면 계속 느려지는데. 알았어. 무조건 오전에 다이빙 끝나고 올라와야 돼. 해보자.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상반된 성격이다 보니 종종 부딪히곤 합니다. 저는 느긋하게 즐기면서 대화도 많이 하고 하는 편이고 유진이는 딱딱딱 처리하고 즐기는 편이에요. 근데 되게 상반되게 성격이어가지고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되게 잘 맞아요. 서로 보완도 많이 잘 되고요. 그날 밤 한국에서 반가운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연주쌤! 이집트에서 구하기 힘든 귀한 한국 식재료입니다. 한국에서 보내온 그리운 선물 소식에 다들 모였습니다. 와, 이거 뭐야, 방건조 오징어. 대박. 와, 이거 하나는 포장했어. 이거 엄마가 직접 말고 2봉지 있어. 식재료 정리 담당은 이집트인 직원들의 목.
식당을 포함한 집안 살림은 이집트인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3년째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모함멧의 한식 요리 솜씨는 제법 수준급입니다. 모함멧의 솜씨가 늘게 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내의 식당은 모함멧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찾는 손님이 많아야 얻는 수익이 많을 테니 음식의 질은 높아졌고 그 외 각종 서비스까지 담당하게 됐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맛이 없으면 안 먹잖아요. 그래서 그걸 점점 좀 맛있게 하는 거예요. 데코레이션도 하고 김치도 볶아서 넣고 점점 좀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아침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먹고 그러면 자기가 돈이 생긴다는 거 알아가지고 더 잘해요. 더 열심히 해요. Just I like it and the system here, Gina and Shams. Shams very nice, but just she need everything perfect, okay? This is very hard for perfect everything. 한국에서 온 귀한 식재료로 푸짐한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10년째 이곳을 찾는 단골 손님도 올해 처음 이곳을 찾은 손님까지 다 같이 둘러앉아 새로운 추억을 쌓아갑니다. 2006년이면 여기 사장님이 처음 이제 하실 때였어요. 그때 이제 남의 샵 가서 막 일해주고 막 하실 때라서 밥 먹으러 가자 그랬더니 호떡을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걸 먹냐고 시장 가서 돈이 없다고. 그러더니만 이제 한 5년 지나니까 집이 좀 더 커지고. 이런 한국분이 하시는 샵이 있으면은 와서 뭐 다이빙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같이 모여서 얘기도 하고 술도 마시고 밥도 먹고 이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집트에서의 작은 한국의 밤이 깊어갑니다. 다음 날 다이빙 코스로의 출발을 앞두고 제일 바삐 움직여야 할 윤선 씨가 어쩐 일로 느긋합니다. 어제 안 옮겼어요. 대신 수석 강사인 연주 씨가 무척 분주한데요. 네. 쌤, 그러면 거기 레귤레이터 2개 필요하신 거죠? 네. 4개. 네, 알겠습니다. 어느덧 이곳에 온 지 2년째인 연주 씨에게도 낯선 땅인 이집트행은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하고자 하고 내가 정말 이곳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는다면 뭐 해외 생활도 절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정말 환상만 갖고 오지 않는다면 더 오랜 세월 다 이렇게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주 씨 외에 2명의 강사들까지 다들 제 몫을 잘하고 있어서 얼마 전부터 윤선 씨와 윤진 씨는 뒤로 물러나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늘 다이빙은 온전히 3명의 강사들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한때는 다이빙 강사를 10여 명까지 고용할 정도로 크게 확장한 적도 있었지만 아랍 민주화 혁명으로 인한 이집트의 사회적 혼란은 다이빙 센터에도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물론 더 잘 되면 좋겠지만 지금 그래도 지금 같은 상황에 뭐 이집트가 막 경기가 막 지금 뭐 사람들한테 인식이 위험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저희가 오세요 이렇게 막 광고를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오시는 분들이 쉬었다 갈 수 있는 자리가 조금 더 유지되고 그러다 보면 또 그 다음에 저희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와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요. 성수기 때만큼은 아니어도 꾸준히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해 자매는 새로운 관광 코스를 개발했습니다. 국토의 95%가 사막인 이집트. 관광객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사막 체험을 개발한 것입니다. 거친 모래길을 한참 달려서 사막 한가운데서 하룻밤을 야영하며 쏟아질 듯 빛나는 수천 개의 별을 만날 수 있는 사막의 밤. 윤선 씨네가 도착한 곳은 사막의 유목민족인 베두인족이 운영하는 캠프. 이곳에서 오늘 저녁을 지낼 예정입니다. 아랍 국가인 이집트에서 좀처럼 구하기 힘든 삼겹살까지 준비한 특별한 저녁 식사.
먹어볼까? 내가 할게. 먹어. 손이 더러워서 젓가락으로. 더 가져가야 돼요, 고기. 처음에는 그냥 와서 다이빙만 하고 좀 쉬다 갈 생각이었는데 되게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고 정말 다른 생각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쉬다 가고. 엄마야, 이거 고구마야? 감자? 슈크란 제질란. 근데 고맙다, 고마워.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윤선 씨가 강사들과 손님들에게 특별히 전할 말이 있어 만든 자리였습니다. 자,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즐거운 시간 되도록 노력했는데 즐거우셨습니까? 다시 한번. 네! 자, 저희가 없더라도 우리 레디스 다이브 팀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다이빙 센터는 믿음직한 후배 강사들에게 맡기고 윤선, 윤진 자매는 다시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제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후배들 너무 잘하니까. 그리고 저는 뒤에서 서포트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아주 떠나는 건 아주 떠나는 건 아니죠. 이건 저의 고향인데. 레드씨를! 늘 헤엄치는 물고기처럼 언제나 흐르는 바다처럼 윤선, 윤진 자매는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또다시 새로운 꿈을 꾸려고 합니다. 그 배울 때는 와 저렇게 살면 멋있겠다. 나도 게스트하우스 차리고 싶다. 그렇게 막연한 꿈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예전에 학교 선생님이 꿈을 터무니없이 많이 꾸라고 했어요. 그래야 이만큼 이루어진다고. 이거를 처음부터 너무 막 욕심을 내거나 그랬으면 좌절하거나 그런 일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했을 것 같은데 뭐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유유히 놔뒀더니 시간도 같이 흘렀고 그리고 다행히 사람들도 좋은 인식으로 기억해주고 그래서 10년이 지나간 것 같아요. 지난 10년 도전하는 것을 즐겼다는 윤선, 윤진 자매. 앞으로의 10년이 더욱 기대됩니다. 머나먼 이국 땅에서 어쩌면 무모하고 즉흥적인 선택으로 보일 수도 있는 해외 창업. 하지만 어떤 이들에겐 바늘구멍만큼이나 통과하기 어려운 좁은 문 대신 선택한 열려있는 새로운 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매년 고용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올 2월에 발표된 청년 실업률은 12.5%로 여지없이 사상 최악의 실업률을 기록했고, 이는 현재 직업이 없는 29세 이하 젊은이가 56만 명이나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청년 고용률은 42%로 OECD 국가 중 29위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굳게 닫혀있는 국내 취업시장 대신 시선을 밖으로 돌려서 해외 시장에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멀리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는 박덩희 씨 사연입니다. 아프리카 동쪽 적도 바로 아래 위치한 탄자니아의 경제 수도 다르에스 살람. 아프리카어로 평화의 항구라는 뜻을 지닌 이 도시에 얼마 전 한 한국 청년이 카센터를 열어 교민들과 현지인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는지 저희도 궁금해요. 그런데 나름대로 어떤 목적이 있으신 거겠죠? More super. Korean people very good. Yeah, not like Chinese people. Yeah. 일단 사전 조사를 많이 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여기서 그냥 몇 년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사를 먼저 미리 했었고 승부를 던진 거지 본인이.
아프리카에선 보기 드문 외관이 멀끔한 신형 차량이 카센터를 찾았습니다. 멋있니? 알고 보니 한국 대사관 차량. 카센터 소문을 듣고 차량 점검을 받으러 왔다고 합니다. 이 청년이 바로 카센터 사장인 박덩희 씨입니다. Why do you come here? I came here for service. This is a normal service. 전문적인 정비 기술을 갖춘 한국인 사장이 직접 차량을 점검하고 수리한다고 입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차량까지 들어올려 아래쪽까지 꼼꼼히 점검하는 덩희 씨. 브레이크 패드가 완전히 닳아 있습니다. 새거가 이거 이 정도 될 때까지 타고 다녀. 야, 이렇게 타고 나니까 제가 장사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차량 다른 정비소에서 점검을 받은 지 며칠 안 됐다고 합니다. The first time I was bringing this car to another garage, but there's a technician for Tanzanian technician. But they never tried to check the brake shoes. They never tried even open. They just maybe even lift up this. I can congratulate him. He saved my life. He saved Ambassador life. 차량을 인계하기 전 덩희 씨는 마지막으로 직접 시운전을 해서 최종 점검을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운전면허 체계가 일단 잘 안 잡혀 있고 그런 그 기본적인 소양 교육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차가 그냥 시동 걸려서 가면은 그냥 운전하고 그냥 다니다가 아예 차가 서거나 가다가 뭐 바퀴가 빠지던가 뭐 그 정도 돼야 그때서야 이제 수리를 하죠. 그런데 차량을 넘겨주려는 그 순간 야, 먼저 커버 암나? 아리 좋아요, 대 암나? 이. 차량 부품이 빠져 있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원래 이게는 정식이 아닌데 없어갖고 이거 그냥 달아주는 거예요. 딴 데 갔다가 온 거 보면은 뭐 없는 게 많아요. 볼트도 막 한 두세 개 빠져 있는 게 많고요. 탄자니아에선 차량 수리를 맡겼다가 오히려 멀쩡한 부품을 도난당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타야리 카카. 이게 나니 인보이스 없나? 인보이스 받아야 마음이 다툼. Yes, I'm so very satisfied. Yeah, he really do great job. Yeah, it's good. Okay. Yeah. Drive safely. Thank you. You're welcome. 덩희 씨가 탄자니아의 카센터를 열면서 가장 우선시한 것은 바로 신뢰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내세운 경쟁력은 바로 첨단 장비를 이용한 기술력입니다. 일본 차량하고 한국 차에는 이 기계, 이 장비가 잘 잡더라고요. 고장 코드를 잘 띄워주고. 탄자니아에 있는 대부분의 차량 정비소에선 수동 공구만을 이용해서 차량을 점검한다고 합니다. 전동 공구를 갖춘 덩희 씨네 정비소는 차량을 들어올리는 장비가 있는 유일한 카센터입니다. 일단은 여기에 보면은 차를 들어 올리는 그런 장비가 전혀 없어요. 다른 게라지는 뭐 볼트를 풀 때 그 에어 공구를 사용해서 이제 빨리빨리 이렇게 풀고 하면 되는데 그런 장비가 전혀 없어요. 그런 걸 먼저 생각을 했죠. 이런 게 여기 오면 뭔가 다른 정비소랑 좀 차별이 되고 더 빨리 정비를 해줄 수 있겠구나. 덩희 씨가 탄자니아를 처음 찾은 것은 7년 전인 2009년이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 봉사단원으로 탄자니아 국립교통대학교에서 자동차 실기 강사로 3년간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탄자니아 약간 좀 미지의 그런 세계인 것 같고 도전하고 싶었어요. 예, 그게 가장 컸고 물론 봉사의 뜻도 있었지만 그때 어떤 발전 가능성을 봤을까요? 그거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래도 뭔가 도전하고 싶었다. 봉사활동이 끝날 무렵 탄자니아의 낙후한 차량 정비소들을 보며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덩이 씨. 직접 정비소를 창업하기로 결심하고 모잠비크에 가서 1년간 일을 해서 창업 비용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에서 공구와 장비를 공수해서 카센터를 열게 된 것입니다. 이른 아침 덩이 씨가 분주히 서두릅니다. 차에 수리 공구까지 싣고 어딘가를 향해 갑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예, 지금 차 출고하려고 배달을 가고 있습니다. 차는 직접 갖다 드리나요? 네네. 여기 이제 우수 고객이라서 직접 차량 수리하고 수리되면 이제 배달도 해드리고. 카센터를 연 지 1년이 지나면서 단골 고객도 생겼습니다. 차량 배달을 끝내고 페리 터미널을 찾은 덩이 씨. 지금 배 타고 어디로 가요? 배 타고 지금 기간본이 가고 있습니다. 기간보에는 무슨 일로 가요? 기간본이에 저 엔진톱 고친 거 갖다 드릴 겸 다른 데서 볼 일이 있어가지고 겸사겸사. 사소한 일상마저도 도전이 되는 미지의 땅 아프리카. 덩이 씨가 아프리카에 와서 가장 힘들었던 건 바로 언어였습니다. 이 nyeusi au nyeupe baba? Nyeusi. Kila mtu achanganya nyeusi nyeupe nini na 한국어로 된 스와힐리어 교재가 없기 때문에 직접 현지인들과 부딪혀 물어보고 외우고 연습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리 물품을 전달하러 온 덩이 씨. 그런데 자동차가 아닌 엔진톱을 전달합니다. 엔진이 달려있는 거라면 뭐든 수리 가능한 만능 정비사입니다. 언제 고장 났나 싶게 전기톱이 경쾌한 소리를 내며 작동합니다. 박 사장님이 이런 쪽에는 다 잘 아시니까 여쭤봤더니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방법도 배우고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뭘 조심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좀 마음이 놓이죠. 꼭 필요한 분이에요, 이런 분이 여기. 한 번 찾은 손님은 꼭 다시 찾게 만들고 싶다는 덩이 씨. 이렇게 차곡차곡 신뢰를 쌓아갑니다. 포장되지 않은 거칠고 험한 길이 대부분인 탄자니아의 도로 사정. 더욱이 대중교통 수단이 발달해 있지 않아 장거리 운행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덩이 씨는 제대로 된 차량 정비에 대한 수요가 많을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키간보니에 있는 한국인이 설립한 불교 학교에서 자동차 정비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차량에 뭔가 문제가 생긴 모양입니다. inakata fuel. 문제는 에어 클리너에 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교환을 해줘야 하는데 한 번도 교체를 안 해서 전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만비에 kijana cheki vizuri kilomita 1400 badilisha oil nyingine halafu lazima badilisha hii hii ni maana yake mapua. Ni nzuri sana manake wewe si unajua zaidi kuliko tungemleta mtu mwingine angeweza kutudanganya.
출장 수리를 끝으로 덩이 씨의 긴 하루가 저뭅니다. 일요일인데도 여느 날처럼 자동차 수리에 한창인 덩이 씨. 정비 실습생인 샤피까지 나왔습니다. 봉사단원 시절 가르쳤던 인연으로 덩이 씨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샤피는 일을 배울 수 있고 수당도 받을 수 있는 휴일 근무가 반갑다고 합니다. 이 친구를 평일에는 사실 가르쳐주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런 주말이나 어떤 명절 혹시 이럴 때 있을 때 이제 한 번씩 작업을 일부러 하는 경우도 많고 이제 그때 불러서 하나하나 이제 알려주기도 하고요. Napenda kufanya kazi kwa sababu nahitaji kujifunza vizuri. Kwa hiyo nikiambiwa hakuna kazi siwezi kukaa nyumbani kwa sababu naweza nikashinda sina kazi. Kwa maana napendaga kuja Jumapili kujifundisha vitu vingi. 이곳에선 차량 한 대를 수리하는데 며칠씩 걸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차도 벌써 일주일째 애를 먹이고 있습니다. Tapi 반드시 타일이 콴자. 그렇죠. 뭔가 멜레 알아서 웬만하면 수리를 잘 해서 드리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이게 수리가 여기서 잘 안 돼요. 부속이 일단 좋은 게 많이 없고 그래서. 탄자니아에선 오래된 중고차를 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맞는 부속품을 구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라면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될 일이지만 이곳에선 직접 발품을 팔고 눈으로 확인한 후 부품을 구입해야 합니다. Ile nahitaji kuchukua engine kwanza ile la kupo. Kuna engine ya Ford model na new model. Okay, hiyo engine naona hapo hiyo ndio. Hii inakuwa hiyo ni 4-wheel. 쌓여있는 부속품 더미에서 맞는 엔진을 용케도 찾아냅니다. inatumia sana engine maana koje gharama na gearbox au bila gearbox? Pamoja na gearbox 4-wheel kweli tukufanyia milioni 1,600,000. Naomba discount. Tolea 10,000 ya kusafirisha. 10,000 ya nauli tu. Nauli. 매번 부속품을 구하러 다녀야 하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샘플을 갖고 와서 제가 직접 눈으로 찾아서 다녀야 되기 때문에 쉽진 않아요. 한국에서는 뭐 전화하면은 바로바로 갖다 주고 그러는데 여기는 아직 그런 문화가 전혀 없고요. 고객이 맡긴 차는 어떻게든 더 튼튼한 차로 출고하는 게 원칙이라는 덩이 씨. 일주일하고도 반나절을 꼬박 매달린 끝에 마침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가끔 안 되는 이유가 없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럴 때는 되게 난감해요. 오늘 두 다리 뻗고 자겠네요. 휴일 오후 덩이 씨가 인근에 있는 운동장을 찾았습니다. 한인 교민들과 중국인들 사이에 친선 축구 시합이 열렸습니다. 덩이 씨도 출전할 채비를 합니다. 가만히 앉으시면 오늘 여기서는 뭐 하는 예, 경찰로 왔습니다. 여기 교민분하고 오늘 중국하고 매치하기로 해가지고. 큰 점수 차로 지고 있는 상황. 덩이 씨가 출전했습니다. 아직 몸이 덜 풀린 걸까요?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하는 덩이 씨. 마침내 한 골을 만회했습니다. 그날 경기는 아쉽게 패배했지만 덩이 씨는 탄자니아에 거주하는 우리 350명의 교민들이 10만 명이 거주하는 중국인들을 상대로 멋진 경기를 펼쳤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정직하게 부품이나 뭐 이렇게 서비스를 정직하게 하시려고 한 것 같아서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일단은 저도 차 막히거든요. 우리 박동희 씨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한국의 어떤 그 디지털화되어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을까. 교민들과의 만남은 친목을 다질 뿐 아니라 정보도 교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날 밤 덩희 씨 집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평소 먹기 힘든 저녁거리를 구해서 친하게 지내는 형들을 초대했습니다. 저녁 메뉴는 바로 삼겹살구이. 삼겹살 이런 거 먹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구하기 힘들고 해서 누가 이렇게 구하면은 가까운 사람들 불러가지고 같이 먹고 그러죠. 아 그래요? 탄자니아와 인근 나라의 불안한 정세가 오늘의 화두입니다. 나이지리아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환율이 다 무너지고 있으니까 그냥 버티면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번에 또 시위하는 게 그게 또 관건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어울릴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그게 되게 외로움도 많이 느끼고 그러는데 그런 거 이제 자주 모이려고 해요. 그래서 한인들끼리 좀 젊은 청년들끼리 네, 항상 덩이가 그 가운데서 좀 고생을 많이 하고 양보를 많이 해주고 어느덧 한국을 떠나온 지 7년째. 외로운 타향살이지만 마음을 나눌 사람들이 있어 버틸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오늘은 출근하기 전 들를 곳이 있습니다. 창업 당시 자금 문제로 덩희 씨가 힘들어할 때 선뜻 손을 내밀어 도와준 투자자를 만나러 왔습니다. Sasa hivi unapata magari mangapi kwa siku? kawaida kama tatu. Tatu kwa siku. halafu najaribu ongeza tena ile kampuni nyingine. 한국에서 약을 수입해 판매하는 무역회사를 운영 중인 카투 아저씨는 덩희 씨가 봉사활동을 했던 탄자니아 국립교통학교 출신이기도 합니다. Yeah, my future is to build a big workshop here in Tanzania and one of the kind so that people they will just come to us because of our quality, because of our performance, because of our trust. 아프리카. 누군가에겐 낯설고 두려운 미지의 땅이지만 덩희 씨에겐 개척할 것이 많은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앞으로 멀리 보면 저도 이제 여기서 저희 오토박 이름을 단 정비 학교 그런 학교를 만들어서 또 다른 오토박 지점을 내고 저희 학생들을 가서 이제 일할 수 있는 그런 큰 학교, 큰 그런 기업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게 가장 큰 앞으로의 목표. 눈을 돌리고 시선을 낮췄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찾았다는 덩희 씨. 그의 미래는 목표한 대로 높은 곳에서 펼쳐지길 응원합니다. 현재 탄자니아에는 중국인이 운영하는 카센터가 이미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시장을 선점한 그들 사이에서 박덩희 씨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비용은 다른 카센터에 비해 비싸지만 정직함과 현대적인 기술로 차별화해 단골 고객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도전은 창업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비록 돋보이지 않는 학벌과 스펙이지만 준비된 자세와 성실한 노력으로 건설붐이 일고 있는 호주에 진출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김승상 씨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호주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브리즈번. 몇 년째 건설 경기가 호황인 호주에는 늘 건축 기술자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와서 타일 시공업체에 취업한 승상 씨. 아직은 견습생이라 주변 정리가 주 업무입니다. 호주 현장에 나온 지 얼마나 됐어요? 저는 지금 2개월 좀 못 됐거든요. 2개월 거의 다 되어가는데요. 아직은 배우고 있는 상황이라서 도와드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하나 더 드릴까요? 올해 만 24살의 승상 씨.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 해외 취업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인터넷으로도 찾아보고 이제 아는 지인분들한테도 물어보고 해가지고 이제 얼떨결에 이렇게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게 됐고 해외 쪽으로 나가게 되는 직업들을 이제 모두 모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정부가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군 제대 후 진로 고민을 하던 승상 씨는 우연히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공하는 해외 취업에 관한 내용 중 호주의 타일 기술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15반 20에서 25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왜냐면 뭐 이런 작은 집에서는 이제 오너가 이제 지불해준 페이가 적기 때문에 뭐 조금 떨어지는 거고요. 뭐 고급집이나 고급 빌라 같은데 그런 사업을 맡게 되면 좀 더 페이가 크게 되고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게 생활하는데는 힘들어요. 네, 반값 내고 이제 제가 먹을 식비라 이렇게 다 내고 뭐 옷도 사 입고 하다 보면 충분하게. 건설 현장이 거의 시내와 떨어져 있다 보니 점심 식사는 각자 알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출근할 때 싸온 도시락을 펼쳐놓고 다 함께 점심 식사를 합니다. 좀 빨리 내려오지 도시락은 누가 싸주세요? 도시락은 저희 와이프가 직접 손수 싸줍니다. 저는 짜파게티로 그냥 가져왔습니다. 저는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혼자 먹고 있어요. 점심 식사를 마치고 다음 현장으로 갑니다. 규모가 좀 큰 현장이라 해야 할 작업이 많습니다. 승상아, 네가 창근이 2층 작업할 수 있게 좀 도와주고 네. 그다음에 타일하고 그 파워 서플라이 연결해가지고 2층에 연결 좀 시켜줘. 네, 알겠습니다. 우선 타일부터 옮기는 승상 씨. 무거운 타일을 옮기는 일이 무척 고되긴 하지만 승상 씨는 묵묵히 제 할 일을 해냅니다. 하루 일과가 끝난 후 오늘은 모처럼 회식이 있는 날입니다. 점물이에요? 제일 먼저 작업이 끝난 승상 씨네 팀이 고기를 굽기 시작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빨리 고기 먹어요. 빨리. 최근 타일 기술자로 취업하려는 사람이 많이 늘었지만 중도 포기하는 경우도 무척 많다고 합니다. 되게 많아요. 한 10명, 20명 와서 일주일, 3일, 정말 짧게는 하루 와서 일 힘들어가지고 도망간 친구들도 있는데 의지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타일 기술을 익히기까지 과정은 무척 힘들지만 호주에서 숙련된 타일 기술자에 대한 급여 수준은 무척 높습니다. 저희가 한 5년 차 정도 되면 한 $350 정도? $300 정도? 그리고 최고 기술자는 한 400까지 올라가거든요. 하루에? 예, 하루 일당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스타트는 좀 작을 수도 있는데 연차가 쌓이면 다른 직종에 비해서는 되게 연봉도 좀 센 편이고 그다음에 여기 호주에서 대학교 총장 급여가 12만 불이거든요, 연봉이. 근데 저희 한 5년차, 6년차 되면 한 10만 불에서 16만 불 정도 페이를 받으니까는 괜찮다고 봅니다. 호주 내에서 특히 한국 타일 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좋은 편이어서 취업 비자도 쉽게 나오는 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동료들과 작업 준비를 하며 또다시 승상 씨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보통 6시에 이제 나와가지고 사람들하고 이제 만나가지고 이렇게 픽업도 하고 사람이 많아지면 이제 짐도 여기다 옮기고 이제 그렇게 출근하고 있습니다. 7시쯤에는 이제 대부분 다 모여요. 도시부터 나오려면 힘드시겠어요? 네, 이제 아침에 맨날 준비해야 되고 하니까 도시락도 싸야 되고 일어나는 게 되게 힘들죠. 오늘은 승상 씨가 호주에 온 지 만 2개월째. 매일 선배들이 작업할 때 주변 정리만 돕던 승상 씨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처음으로 승상 씨가 직접 타일 시공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왜 뜯었냐면 네. 타일 이쪽으로 밑으로 쳐져가지고 뜯는 거거든? 네네. 이거를 좀 높이를, 수평을 좀 맞춰줘야 돼. 올려가지고요? 여기다 이렇게 해서 앞에 거랑 맞추면 되나요? 여기랑 맞춰. 아, 네. 알았지? 네네. 선배들 작업할 때마다 눈여겨보긴 했는데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능숙하게 잘하는 것 같더니 긴장했는지 승상 씨 땀을 비오듯 흘립니다. 끝내 숙련된 강사님의 손길이 닿고 나서야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네, 역시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해서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원래 처음에는 이렇게 누가 시켜서 하면은 당황하거든요. 근데 이 2장 하는데 좀 시간은 걸리긴 했는데 호주에서 시공할 때 가장 중요한 그 퀄리티는 잘 나온 것 같아요. 품질 같은 거는. 그래서 계속 기회가 주어진다 하면 저희가 목표했던 대로 이제 여기서 웨이지도 오를 것 같고 그다음에 기술자로서 점점 대우받고 일할 수 있겠죠. 장기적으로. 근데 무엇보다 승상이가 성실하기 때문에요. 앞으로 괜찮아질 것 같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고되고 힘든 작업의 연속이지만 승상 씨는 도전한 것을 후회하진 않습니다. 묵묵히 한 발 한 발 나아가 도달하고 싶은 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